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아, 몸에 좋은 거예요.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자, 김남국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 징글징글. 그 박사님 철험회 아시죠? 네, 철험회 그 예. 소주 이름 아닙니다. 철험회. 예, 철험회. 이재명의 아주 따까리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남국이지. 예, 김남국 아닙니까? 이 철험회가 지금 그야말로 아주 그 포퓰리즘 이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철험회 멤버인 김남국을 갖다가 지키려고 아주 그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철험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20년 6월 달에 결성이 됐어요. 근데 이 철험회를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재명이 아니야? 재명이도 있고 사실은 그때가 이제 그 대표가 이해찬이었어요. 이해찬. 이해찬이가 그렇지. 그 공천준 애들이거든요. 맞아. 이해찬이가 상황 노릇을 하고 맞아. 실제로는 이해찬이가 뒤에서 주무르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처음에 한번 멤버를 먼저 보면요. 처음에 이 결성한 사람이 김남국, 김승은이라고 있습니다. 김용민, 황운하, 이탄희, 윤영덕.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김남국하고 김용민, 더맨더머 김용민, 그 남양주에 황운하, 말이죠. 그다음 황운하. 황운하 잘할 겁니다. 이탄희도 잘 아시죠? 이탄희. 여기가 이제 초기 멤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철원 멤버가 22명입니다. 늘었네. 요번에 말이죠. 그 전주에서 당선된 그 진보당 강성희. 여기가 여기 요번에 당 가입했어요. 보궐로 들어온 사람. 네, 보궐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의원들이 철험에 여기 들어가는 건데 민주당도 아니면서 여기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건 뒤에서 뭐 밀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걔가 이번 선거에서. 결국 이 진보당 그 강성 이 진보당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색깔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유상종. 그러니까 철험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철험에 또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창립 멤버 중에서는 최강욱이가 있습니다. 최강욱이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민영배,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잘 아시죠? 아유. 박영순, 강민정, 김의겸, 아유, 그 유명한 김의겸. 아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강성희. 그래서 21명이었다가 이번에 강성희가 들어가가지고 22명이 됐어요. 그 꼼수 탈당한 민영배. 민영배도 여기 있습니다. 아유, 꼼수 탈당. 양아치들. 자, 근데 이 철험회가 얼마나 지금 문제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69석 했다가요. 지금 뭐 김남국이가 뭐 탈당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167석이 됐답니다. 근데 필요 없습니다. 이 민주당의 167석이 이 22명, 그 22명도 아니고 한 10명, 요 10명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민주당의 전체를 갖다가 흔들고 있다. 목소리 큰 예, 목소리가 크고. 그럼 이 철험회가 어떻게 해서 결성이 됐느냐? 2020년 6월에 결성이 됐는데 이게 조국 수호대로 결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명명 아주 그 공식 뭐 분명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아주 내노라하게 우리는 조국을 수호한다. 이걸 내걸고서 이 철험회를 결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멤버들이 다 조국 수호대입니다. 그래서 최강욱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목숨이 다하도록 조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김남국이는 자기 머리맡에다가 조국의 사지를 두고 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조국의 어떤 그 결사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으려고 지금 거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철험회가 이렇게 이제 이해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이재명의 결사된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수호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처음 결성될 때부터 그렇게 결성이 된 거고 지금은 강성 국회의원들 22명이 들어있다. 근데 이 철험회가 요새 어떤 짓거리를 소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거부권을 갖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준 특별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이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국회가 예를 들어서 그 짬짬이 해가지고서 어떤 국민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말이죠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느냐.
이해 충돌 여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쟤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12월이 되면 말이죠.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지금 167석, 실제로는 지금 거의 180석 됩니다. 다 합치면. 약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럼 통과되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이걸 부당한 법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다 이미 시사했던 거고 그야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 부당한 법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부권을 못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해 충돌 관계가 있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하고 당신은 부부니까. 부부 아니냐. 그러면 거부권 행사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헌법에 나와 있는 거부권을 갖다가 법률로서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건 분명한 위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위헌이라고 그러고 모든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처럼에 얘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애들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 타격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타격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법을 갖다가 지금 발의하려고 내놓고 있고요. 또 뭘 만들었느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죠. 이거 헌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9월에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또 여기에 또 장난치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문재인이가 말이에요. 춘천지방법원장 하던 이 김명수를 대법원장 시켜가지고 대법원을 숙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대법원 숙부됐습니다. 우리 법 연구에 뭐 국제법 뭐 인권 연구 어쩌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코드 인사하고 그러면서 코드 판결이 나오고 지금 숙반시 됐습니다. 김태우 우리 구청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도 이 코드 판결의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던데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어쨌든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도 이 코드 판결의 피해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사법부도 이와 같이 지금 숙박이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들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앉혀가지고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재미를 봤으니까 자기는 지금도 그런 재미를 받고 싶은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문재인처럼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법원 조직법을 내놔가지고 어떻게 내놨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누구라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하지 않았던 김명수를 갖다가 춘천지방법원장을 문재인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문재인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도둑이 재벌절이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3명을 갖다가 거기서 추천해가지고 그 3명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지네들이 원하는 3명 그걸 3명 올려가지고 요 중에 하나 골라라. 요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단체라든지 또 지금 들어있는 뭐 대법관이라든지 또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럼 추천위를 구성하면 지금도 대통령만 바뀌었지 시민 권력, 언론 권력, 국회 권력 아무것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 만들면은 자기 코드에 맞는 3사람을 올릴 수가 있어.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추천위원회 있게 있으니까 이 3명 중에서 1명 고르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추천위원회에서 지 코드에 맞는 3명을 올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허수아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만들려고 또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내놨고요. 또 뭘 내놨느냐? 지금 아니 근데 그거에서 지금 대법원장 이게 중요한 거는 뭐 다 아는 건데 쟤네들은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야.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뭐 살았지. 그렇지. 코드 판결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을 사람 살리고 다 살렸어요. 상대는 죽이고. 이거를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에 물러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으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죽고 반드시 죽어요. 지금 문재인 죽고 네. 조국 죽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목숨 걸고 사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임명하게 못하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저는 부정선거도 걸려 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도 걸려 있다. 대법원하고 중앙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입니다. 그렇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위원장을 하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시 선거위원장은 부장판사예요. 그렇죠. 각 지방 그렇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직이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과 중앙선관위 조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데
자, 중앙선관위의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비리는 어디서 판단하냐면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대법원이 같은 조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싹 다 죽어. 그렇죠. 아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이건 목숨 걸고 얘가들이 막으려고. 얘들이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권순일 같은 것도 그렇지. 권순일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려줄 때 거기에 편들었던 자들 7대 5였습니다. 7명. 맞아요. 거기다 김명수도 거기 편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번에 그자가 또 지금 김태우 이 대법원 판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절대로 이런 법이 이제 통과되면 안 되고 안 돼, 안 그 돼.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이것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는 나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세울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살기 위해서 네. 그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살기 위해서 또 뭘 만들려고 하냐면 지금 대법원장 바뀌고 제대로 이제 법원이 구동이 되면 지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판검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법과 원칙에 따른 뭐 그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들이 판검사가 자기 편을 쓰니까 그대로 이제 울거먹고 이제 대법원장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판검사가 판결을 갖다가 뭐 조금 이상하게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다. 원래 판검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 다음에 2심이 있고 2심 다음에 3심이 있고 이렇게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쟤들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걸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받는 그런 판결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판검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지겠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법 연구회라든지 지금 우리 우파한테 불리하게 그 판결한 판사들 정말 밉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권 분립이 엄격한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 국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지금 법을 만들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지금 포퓰리즘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뭐 학자금, 무이자, 이 대출법 이것도 뭐냐면은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대학생하고 아닌 사람들을 편가르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는 거고 간호법 말하면 뭐합니까? 양국관리법 말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포퓰리즘 입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누가 지금 하는 거냐? 민주당에 뭐 167이든 180 다 필요 없어요. 이 철험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험회가 지금 완전히 민주당을 갖다가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철험회가 몇 명이 안 되는 핵심은 10여 명밖에 안 돼요. 명수는 22명인데 핵심은 10여 명.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이라든지 장경태라든가 김남국이라든가 이재명 소위 이 똘마니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해찬이가 조종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이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똘마니 노릇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해찬을 위해서 또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퓰리즘 입법을 만들고 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철험회를 갖다 개딸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옹호를 하고 말이죠. 이 철험회한테 조금만 또 싫은 소리 하면은 막 개딸들이 막 무자폭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남국에 대해서 이 코인게이트에 대해서 옳은 말 한 사람 있잖아요. 막 그냥 무자폭탄하고 그러니까 양희원 형이라든지 뭐 장경태라든지 뭐 김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지금 김남국 편들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지금 결사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의 강이다. 다음에 남국의 바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옹호해봤자 조국의 강에 빠져가지고 저 정권이 우리한테 뺏겼듯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남국의 바다한테 뺏겨가지고 그야말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 철험회가 우리가 하는 짓을 좀 알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철험회를 움직이는 거는 이해찬이고 이해찬입니다. 사실. 이해찬이가 문제예요. 저는 그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오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게 네. 4.15 총선 출구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출구조사가 딱 이제 민주당사 앞에 쫙 앉아있는데 그 앞에 텔레비가 맞아, 텔레비 얼굴이 비쳤죠. 얼굴이. 여러 배 있습니다. 예. KBS, MBC 뭐 쫙 있어요. 예. 쫙 있는데 출구조사 6시에 민주당 180석 압승 딱 나오면은 지들이 놀라죠, 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만세 부르고 만세도 박수 쳐야 되는데. 이해찬이 그때 표정이 네. 완전히 이해찬뿐만 아니라 그 몇 명이 완전 똥씹은 똥씹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어져 왔다. 그러면 이 이해찬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20년, 50년 집권 얘기하면서 집권론, 네. 그 저수지도 다 만들어놓고 저수지도 만들어놓고 북한과의 이거 중앙선관위도 꽉 찍고 이거 했는데 그 철험회를 뒤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저 방심하다가는요
아유 여론이고 지지율이고 상관없어요. 또 먹어요. 이해찬이가 이게 원인입니다. 진짜 이해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또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정말 이번 기회에 국힘이 말이죠. 우리 국힘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국힘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떨어져요. 아직도. 네. 이 남국이 바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데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철험회를 굳이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철험회가 이렇게 이제 지금 포퓰리즘 입법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철험회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는데 그러면은 국힘은 누가 이렇게 철험회를 대항하는지 철험에 맞설 철험에 이 사람이 맞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전부 다 눈치나 보고 있고 정말 국힘에서 이 철험회처럼 철험회가 어떻게 보면 부럽다니까요. 나쁜 놈들이지만 나쁜 놈들인데 저쪽은 나쁜 놈들이 확실한 힘이 나쁜 놈 있는데 확실하게 예? 여기는 없어.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좋은 놈 중에서 좀 센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누가 지금 철험회를 우리 쪽에. 상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거 잘하는 거 알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 저렇게 잘하고 계신데 지금도 특검법을 만든다.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서냐. 법무부 장관이 국힘에서 할 일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자, 이해찬이 움직이는데요. 이해찬을 주목해야 되고 철험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철험의 난동을 막을 국힘당의 투사.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투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철학이 분명하고 애국심이 분명한 투사가 내년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국내 정치가 또 복잡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가요. 이것도 걱정인데 잘 정리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